부정적분을 공부할 차례예요. 그 미분에 조금 더 힘을 좀 싣고 할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뭐 미분법도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프도 그래도 연습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딱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다들 이제 뭐 숙제는 완벽하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분법, 뭐 그래프 그리는 거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 방식 자체는 알았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막 그 미분법이 어렵다는 느낌은 안 받지 않았어요? 그쵸? 귀찮다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가 좀 그냥 다양하고 복잡해서 좀 우리가 다항함수 미분할 때는 그냥 솔직히 눈 감고도 하잖아. 근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미분하는 그 당시에 생각할 것만 좀 있고 그래프를 그릴 당시에 조금 더 조심할 부분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뭐 그래프 그려보다 보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면서 파악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그냥 미분 한 번만 하면 얼추 그림 나와요, 그렇죠? 미분 한 번만 하면 얼추 그림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계함수를 또 따지는 것과 또 그 극한값을 따져가면서 점근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그래프랑 좀 유사해지겠느냐라는 것들, x축에 좀 가까워지겠느냐, 아니면 뭐 y는 x에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겠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그래프의 정교성을 조금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테크닉을 배운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뭐 필드상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많이 그런 것들에 좀 좌지우지되거나 그러지는 않긴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도함수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 미분계수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그림 그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미분 파트에서 했었던 일이 됐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최대차수 찾고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하고 뭐 그런 좀 귀찮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적분 파트에서도 결국 이제 비슷한 레파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항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적분이 다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함수를 들이밀어도 얘네들은 다 적분이 돼.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적분이 안 되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러니까 적분이 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제한적인 함수들밖에 못 물어봅니다. 적분해줘 라고 하는 그 함수가 엄청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그런 몇몇 가지 함수들의 적분법을 이번에 그냥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공부를 하시게 될 게 뭐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부정적분, 일반 함수의 부정적분은 그냥 역연산만 생각해 주면 되죠. 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거꾸로 그냥 좌변 우변을 그냥 뒤집어서 쓰면 그냥 그것이 부정적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함수의 부정적분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법이라고 하는 거. 치환적분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치환해가지고 그 이제 뭐 적분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내가 예전에 미분법 했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부하면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적분할 때 역연산할 때 좀 치환적분법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거 미분했잖아. 뭐 2x 플러스 5라는 것의 5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5 괄호 2x 플러스 5의 4제곱 하고 곱하기 2라고 쓰면 됐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자, 이 친구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고 하면서 배우는 게 그게 치환적분법일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살짝 스포를 한 적이 있었어. 그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전에 그 곱셈미분법 fx랑 gx랑 곱하면 뭐가 됐었죠? f랑 곱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이 친구를 미분하면 불러볼까?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적분법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이제 부분적분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부분적분법이라는 말 뉘앙스 제가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분을 막 이렇게 어쩌저 쪼개가지고 적분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 해서 오늘 총 3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편하게 좀 이렇게 설렁설렁 나갈 거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365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365페이지. 뭐 당연히 부정적분의 뜻과 성질 뭐 이런 것들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건 우리 수투 미적분 원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니까 이거 다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슬금슬금 보시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실수리 한 것과 합과 차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리 합치는 게 가능하다. 곱하거나 나누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이 적분을 생각할 때는 그 총 합계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그마의 성질.
실제로 이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부정적분이긴 하지만 정적분, 즉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다 보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곱과 나눗셈에서는 이제 당연히 분리하거나 합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적분에서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쓱 그냥 눈으로 스캔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366페이지. 그냥 전형적인 다항함수의 꼴이죠. x의 n제곱의 형태를 이제 적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순수 다항함수. 그냥 뭐 y는 뭐 x 세제곱 뭐 이 친구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x 세제곱을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 제곱 이렇게 됐잖아. 당연히 3x 제곱이라는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x 세제곱이 되겠죠. 물론 거기에 플러스 c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때 우리가 했었던 게 뭐야? 이 친구는 1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3이라는 건 이 x 세제곱이었었을 때 미분하면은 3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요게 된 거니까 그 친구는 요게 되겠다라면서 역연산을 진짜 그대로 수행을 했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x 5제곱 dx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뭐부터 썼어요? x의 6제곱부터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미분됐으면은 6이 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기 뭐가 있었다는 얘기겠어? 6분의 1이 있었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플러스 c라고 마무리 짓는 게 우리 그때 당시에 썼던 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지수 부분이 실수인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은 룰을 따라가지고 미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x의 루트 5 플러스 2 제곱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이 친구를 내가 미분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루트 5 플러스 2 괄호하고 x의 루트 5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하는 것도 결국엔 같은 이치인 거야. 다시 지워서 인테그랄 x의 몇 제곱을 해볼까? 파이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dx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가 뭘 미분해야 이게 만들어졌었을까? x의 파이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이 친구가 나왔었을 거야. 지수에 1 빼줬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연히 이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정상이야? 파이 플러스 1이 곱해져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는 파이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게 곱해져 있는 상태였겠다.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이것이 적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가지고 인테그랄 ax의 뭐 여기는 이제 그냥 n이지만 n은 그냥 뭐 자연수 말고 이제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고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의 n 플러스 1제곱 먼저 써주시고 이 친구가 미분되면 원래 뭐가 나왔어야 됐는데 n 플러스 1이 곱해졌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곱해져 있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a는 그냥 그대로 옮겨다 적기. 그 다음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했었던 작업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녀석을 미분하면 갑자기 x의 n제곱이 튀어나왔었던 게 있었잖아. 그게 뭐였죠? 기억 안 나. 어떤 녀석을 미분했더니 갑자기 x의 n제곱이 튀어나온 애가 있었어. ln! 아니 lnx를 미분했을 때 x분의 1 튀어나왔잖아요.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x분의 1 요거 미분해 요걸 적분해라. 아니면 뭐라고 써줘요? 뭐 x의 마이너스 1제곱 요거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겠어? lnx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플러스 c. 근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 써주시는 거 좀 습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 이제 그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함수의 부정적분. 이것도 뭐 다 역연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분법 다 기억하고 있는지 좀 체크 좀 해봐야 되겠다. 자, 2x제곱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 ax제곱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벌써 얘기 안 나와? 아니 잠깐만. ax제곱 곱하기 그렇지.
항상 이게 지수 함수는 크잖아. 크니까 미분하면 lnA 곱해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 lnx.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돼요? 방금 했죠? 네, x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ax. 항상 이 lnx만 좀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로그 ax 미분하라고 그러면 또 미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로그 ax 이거 미분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네, 일단 x분의 1 써주시고 lnA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로그는 작으니까 lnA분의 1을 곱한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응. 네. 좋아요. 지워도 되겠지? 그냥 지웠다고 까먹어서 대답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지우는 게 불안해져요. 자, 인테그랄 2x제곱 dx. 자, 이건 그럼 뭐겠어요? 뭘 미분하면 2x제곱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냥 2x제곱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쵸? 자, 그럼 인테그랄 ax제곱 dx 요거는 어떨까요? 자, 뭘 미분하면 여기 튀어나오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쓸 것부터 먼저 부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써야 돼? 미쳤나봐. 야, 잠깐만. 아니, 뭐를 미분하면 ax제곱이라는 게 나와? 아니, 불순물 나와도 돼. 괜찮아. 그거 우리가 따로 처리해 줄 거잖아. 우리 아까 전에 x의 5제곱 그거 적분하면 뭐가 돼? 라고 했을 때 일단 뭐부터 불렀어? x 5제곱이라고 써졌을 때 x 6제곱 일단 먼저 불렀잖아. 그게 답은 아니지만 일단 그거 먼저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율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단 요 i가 등장하려면 뭐를 미분해야 돼? ax제곱. 일단 이거 먼저 쓰세요. 일단 이거 먼저 쓰고 얘가 그냥 미분됐다면은 뭐가 곱해져야 되는데? lnA가 곱해져야 됐는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lnA분의 1만 곱해주면 돼. 그냥 사전 조율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플러스 c. 이해됐죠? 네, 됐어요. 자, 이거 왜 지수를 이렇게 막 했는데 왜 lnA분의 1이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당연히 미분할 때만 그 얘기 했었던 거고. 아니, 지수는 뭐 크다고 뭐 lnA 여기도 또 곱할 거예요. 무슨 뭐 침팬치 마냥?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역연상 관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 우리가 지금 적분 다 끝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함수.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로그 a의 x 같은 것들 그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었어?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잠깐만, 이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lnx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다 얘기 끝났죠, 그쵸? 네. 어차피 거기에 그냥 우리가 lna로만 표현을 하면 되니까, lnx로만 표현을 하면 되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됐었고, 자,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여러분들 그 6개 함수에 대해서 그 미분한 결과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하나씩 불러본다. 내가 랜덤으로 딱 콕 집어가지고 물어볼 거야. 긴장해. 사인. 오케이. 코사인. 탄젠트. 뭘 물어볼까? 아니, 근데 아직 질문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아직 질문도 안 했어. 아니야. 시컨트.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좀 느린데. 코시컨트. 아이, 시간 끄고 있어. 숨 쉬면서 진짜. 아니, 숨은 평상시 쉬.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오케이, 좋아요. 이거 그냥 반대로만 쓰면 되잖아. 반대로만. 그쵸? 자, 바로 쓸게요. 인테그랄 sin x dx.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일단 그래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이 친구 나온다 생각을 먼저 띵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미분했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c. 그래서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얘가 그대로 얌전히 사인 x로 튀어나올 것이다. 이해됐죠? 그냥 부정적 분할할 땐 순수한 역연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때?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자, 이 친구도 누구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누굴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요? 사인 x. 사인도 마찬가지야. 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쓸 게 없는 거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c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탄젠트 x. 이건 뭐야? 아니 여러분들 그거는 탄젠트를 미분한 거고요. 시컨트 제곱. 그쵸? 요거는 우리가 미분했을 때 결과가 아니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건 지금 우리가 할 저기는 아니지,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분에서 나온 결과가 여기 왼쪽에 써져야 되니까. 아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기서 무슨 시컨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결과를 상상해봐. 뭐가 있었어요? 탄젠트를 미분했을 때 결과. 벌써 까먹었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시컨트 제곱 x.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컨트 제곱 x가 써져요.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제곱 x dx.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결과가 뭐다? 네, 탄젠트 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옆에다 쓸게요. 자, 그럼 또 당연히 시컨트 제곱 나왔으니까 이제 또 뭐 쓰면 되겠어? 인테그랄 또 코시컨트라고 쓰면 되겠어. 코시컨트 dx. 아예 x를 또 빼먹었네. x dx. 자, 이 친구는 뭐게? 아, 저거. 이 친구는 뭐게? 그치. 코탄젠트를 일단 먼저 쓰는데, 근데 이 친구를 미분하면 분명히 뭐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딱 붙여주시고 플러스 c.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또 뭘 물어볼까? 여기에서 또 시컨트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겠죠, 그쵸? 네. 뭘 써야 돼? 시컨트 탄젠트. 그치? 그 다음 또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두 개 조합이 남았겠죠? 자, 인테그랄 시컨트 탄젠트.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오겠어? 시컨트 x. 그래서 이제 시컨트 x 뭐 D를 했어.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인테그랄 이제 마지막 뭐? 코시컨. 이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코시컨트 플러스 곱하기 이제 코탄젠트. 이거 쓰다 보면 자꾸 막 엉킨다니까 손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적분하면 뭐가 돼? 일단 먼저 베이스부터 부르세요. 코시컨트 일단 먼저. 코시컨트 x. 근데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 뭐가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상수해줄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 c.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항상 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 베이스 거쳐가. 부호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 베이스 거쳐서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코시컨트 하면은 일단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 나오는데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오케이, 마이너스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알겠죠? 그냥 한 번에 락 하려고 하다가 항상 이제 실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얘네들에게서는 뭐 실수가 안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요 부분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세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코를 적분했을 때는 플러스고 쌀을 적분했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죠. 미분이랑 좀 반대야. 얘만 반대야. 얘네들은 역시 코가 붙어있는 것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차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드릴 겁니다. 많이 연습하면 되잖아. 제 손에 익을 수 있게. 내 머리가 기억을 못해도 내 손가락이 기억하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미안. 째려보지 마. 자. 그리고 이거 적분하실 때 우리가 식의 표현들을 막 바꿔가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막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 번 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시커멓게 되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쓱 넘기려고 하다가 지금 딱 보였어. 그 4번 개념콕콕 4번에 1번 같은 거 보세요. 한 번 코가 탄다라고 적혀있죠? 이건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게 된다. 코시컨트 제곱 x라고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이대로 보면은 이거 뭐지 하는데 이제 요거를 코시컨트 제곱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때 자주 사용된다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식변환 식 3개 총 있었죠. 첫 번째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2번, 3번 한 번 타고 코가 타고 그러는 거. 잘 외워두고 두고 잘 써먹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개념콕 3번에 개념콕콕 3번에 3번 같은 거 밑에 보니까 전개 소수는 전개 안 하면 못 풀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치환적분법 하면서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전개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거 뭔가 조금 2x제곱 플러스 1이면 세제곱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꼭꼭 3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테그랄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제곱 d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그 x제곱을 적분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봄직해.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얘를 적분한 게 이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후보를 한번 좀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3 네, 3 괄호 2x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기분 너무 좋아졌어? 근데 얘 갑자기 회복 넣는 새끼가 하나가 등장한다. 누구? 그렇지. 속미분해가지고 나오는 2x. 이 친구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제 얘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까지만 나온다면 그냥 여기다가 3분의 1 해가지고 플러스 c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됐었겠지. 근데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아이도 같이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걸 이걸 적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긴 하겠죠. 이게 치환적분이에요. 왜 치환적분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뭐야? 도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했을 때 라지 x라는 녀석의 제곱 곱하기 라지 x 프라임이라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이 라지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미분해가지고 라지 x 프라임이 튀어나와서 생긴 녀석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적분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치환적분법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것의 세제곱을 만약에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자, 이 친구를 미분할게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3괄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것의 제곱하고 곱하기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뭐라고 써? 2x 플러스 4라고 쓰죠. 그래서 마치 요 안에 있는 것을 라지 x로 치환한 상태에서 그 놈의 프라임이 같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이 꼴을 적분하라고 해준다면 그럼 그때 얘를 떠올릴 수 있다. 그게 치환적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기에 2의 x제곱 없고 그냥 2의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이면 그렇게 질문을 안 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 것과 적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2의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 5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은 나지만 어렵지는 않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가능은 아닌데 굳이 여러분들한테 시킬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올 거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2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같은 거는 나올 수 있지, 충분히. 그거 전개도 못하면 그럼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적분하라고 시킬 수 있다. 그런데 5제곱은 묻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네, 또 궁금한 친구 있으세요? 없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376페이지 봅시다. 자,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한번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써져 있는 말을 보면은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 써져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나가는 게 올바른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시들, 뭐 이그젬플, 그다음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치환적분에 대해서 거의 뭐 이야기를 끝내가지고 여기서 더 할 말이 없긴 해요. 살짝 이제 김이 빠졌죠. 네. 자, 치환적분법. 자, 인테그랄 x 마이너스 2라고 되나? x 마이너스 2의 4제곱 dx.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원래 적분하려면은 어떻게 적분해야 된다고 했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거를 네, 이 전부 다 이제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요. x-2라는 것의 5제곱이라는 것을 미분하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속미분의 결과가 문자나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조율하는 게 매우 쉽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내가 굳이 전개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라지 x라고 본 상태에서 마치 인테그랄 라지 x의 4제곱 dx라고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실제로 속미분의 결과 x'이라는 게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 뒤에 뭔가 문자나 식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런 상태로 나가도 괜찮겠다. 이거 라지 x의 5제곱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가 라지 x의 4제곱 하고서 곱하기 여기 5 곱하기 라지 x의 프라임일 텐데 이 프라임이라는 게 이 친구가 1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는 적분을 했을 때 이것 하고 5분의 1 써주시고 플러스 c라고만 적어주신다면 그게 지금 요거를 적분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참고했었던 건 이제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생겼지만 요런 친구들은 안 생긴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여기가 x-2가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1차식의 형태 뭐 2x 플러스 3이라든지 5x-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겨도 어차피 여기에는 이 라지 x 프라임이라는 게 5, 6, 3 이런 숫자로 나올 테니까 내가 커버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는 이 친구가 조금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아까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이게 만약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것의 5제곱 dx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친구를 가지고 라지 x로 치환을 한 상태로 그러면 얘는 결국 인테그랄 라지 x의 5제곱 dx일 텐데 그러면 라지 x의 6제곱 하고서 6분의 1 하고 플러스 여기 곱하기 라지 x 이 친구는 이제 내가 라지 x의 6제곱이라는 것을 미분을 했었을 때 6 곱하기 라지 x의 5제곱 곱하기 라지 x 프라임이 나오는데 이 라지 x의 5제곱까지는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있고 그쵸? 이 친구 그냥 정상적으로 있지만 6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라지 x의 프라임에 해당하는 어떤 녀석이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더 곱해진 꼴은 이걸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형태가 여기 곱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저것이 얘를 부정적분한 결과입니다라고 우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는 형태로서는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 아이가 협조적으로 애초에 옆에 있는 형태였다면 즉 생김새가 이게 이런 생김새가 아니라 2x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그럼 내가 이 친구를 라지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라지 x라는 것의 5제곱 곱하기 라지 x 프라임이라는 것이 곱해져 있는 상태로 dx 인테그랄이 써져 있는 모양새일 테니까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게 라지 x의 6제곱이라는 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 6 곱하기 라지 x의 5제곱 곱하기 라지 x 프라임이 나오니까 이 친구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너무나 반갑다. 그래서 라지 x의 6제곱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얘를 적분하면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이 곱해져 있을 때 그 아이랑 그 아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해서 이게 하나가 x, 하나가 x 프라임인 관계라면 우리가 이처럼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내겠다라는 게 이 치환 적분법의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이해가 돼요? 상당히 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치환 적분법을 써야 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티가 팍팍 납니다. 누가 봐도 이 친구의 미분된 형태가 여기 살짝 적혀 있으면은 치환 적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는 이제 x-의 4제곱이라든지 2x 플러스 6의 제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분하라라고 할 때는 치환 적분법을 이렇게 살포시 이용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 보시면은 예시가 저기 379페이지에 이그젬플 가운데 있는 이그젬플 보여요? 네. 누가 봐도 지금 여기 2x라는 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미분 때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보이는 귀여운 아이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럼 요거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마치 라지 x로 인식이 되고 라지 x의 4제곱을 미분을 했을 때 라지 x의 세제곱과 라지 x 프라임이 나오는 형태가 지금 여기 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겠구나 라고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그냥 바로 적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괜찮겠다. 자, 하나씩 이제 같이 이그젬플을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그젬플 볼게요. 부정적분 2x 플러스 6의 제곱 377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은 같이 문제들을 쭉 풀어가면서 익히는 좀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x 플러스 6의 제곱 dx.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심플한 녀석이라고 했죠? 어차피 이게 성미분을 했을 때 문자나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오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의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요 친구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고요.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앞이 3이 곱해지죠? 그다음 요거를 또 속미분하다 보니까 또 앞에 뭐가 나옵니까? 네, 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야 이 친구가 나와요? 6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어렵다면 한번 거쳐가세요. 어떻게? 아까 전에 내가 여기 썼던 것처럼 그냥 이 친구를 미분한 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하면 3괄호 2x 플러스 6의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이 친구잖아. 그럼 지금 이 찌꺼기가 뭐가 곱해져 있어? 6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6분의 1을 하면은 그럼 그걸 미분했을 때 바로 그냥 이 녀석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단계만 거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x 는 하고 이제 6분의 1 2x 플러스 6의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사실 내가 이제 아까 전에 라지 x로 치환해가지고 뭐 라지 x 몇 제곱, 뭐 라지 x 프라임 이렇게 이제 쓰고 가긴 했지만 이 친구를 조금 이제 식이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형태라면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정밀한 방법들을 적용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일단 직관적인 방법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 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쉬운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엄밀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적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다른 문자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지 x 이런 거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인테그랄 t의 제곱 dx라고 바뀝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t를 적분하는데 적분 변수가 x야? 그럼 이거 말이 되나? 안 되죠, 그쵸? 적분 변수도 당연히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아니면 t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치?
근데 이 t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뭐야? 다시 이거잖아. 그럼 바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dx를 dt라는 것으로 좀 바꿔줘야 돼. 뭐 그렇다고 지우기로 쓱쓱 지우고서 이 t라고 바꾸면 돼? 그건 안 되지, 그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해답은 이 친구에 있습니다. 자, 얘를 양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양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다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dx를 dt로 변환하고 싶어요. 그럼 dx랑 dt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건 아니야? 그쵸? 그럼 dx랑 dt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것은 dt랑 dx가 그냥 함께 있는 식을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럼 뭐 할래? 맞아. 뭐에 대해서? 또? t에 대해서. 맞아. 둘 다 정답이야. 자,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되고 t에 대해서 미분해도 돼.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자,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나? 왼쪽 변이 2 하고서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따로 생기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는 하고 자,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럼 뭐가 돼? t를 x에 대해서 미분했어. 야, 우리 그 미분법 했었을 때 그 y 막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럼 뭐라고 해? 일단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은 일단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처럼 그냥 미분이 돼. 그다음 거기 뒤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y 프라임이 붙는 구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그럼 t가 어떻게 돼? 일단 1이 돼. 일단 1. 일단 1이 되는 거지. 그냥 t가 t에 대해서 미분됐다고 생각하면 돼. t가 그냥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됐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속미분 들어가는 거야. 1 곱하기 내 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x분의 dt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우린 dx랑 dt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dx랑 dt가 모두 있길 바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dx랑 dt라는 형태로 쓰고 싶은 거지 t'이라고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해됐어요? 네. 자, 어째 dx랑 dt 사이의 관계식 보이죠? 네. dx에다가 2를 곱한 거죠? dx에다가 2를 곱한 것은 dx에다가 2를 곱한 것은 dt에다가 1을 곱한 거랑 서로 똑같다.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dx라는 것을 dt로 변환시키고 싶은 입장이라면 뭐 dx는 2분의 1 dt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t제곱 2분의 1 dt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근데 아까 전에 이거 x에 대해서 양변 미분 때리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미분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가능해. 실제로 이 밑에다가 그대로 써볼게. 자, 이 친구 t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2 하고서 뭐라고? 2 하고 자, 우리는 지금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dt분의 dx. 오케이, 좋아요. dt분의 dx 는 하고 자, 우변 어떻게 돼? 1이 되는 거지. 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야. dx랑 dt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 결국 뭐 곱하기 dx는 뭐 곱하기 dt야? 네, 2 곱하기 dx는 1 곱하기 dt라는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든 t에 대해서 미분하든 결국 똑같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세요. 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주황색으로 쓴다. 자, 얘를 마치 저 결과로만 본다면은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붙이고 우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dt 붙인 것으로 표현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왼쪽 2x 플러스 6을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얼마? 2 하고 거기다 곱하기 dx 는 하고 오른쪽 우변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냥 그 문자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야. 뭐? 1 하고서 뭘 붙인다고? dt.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 이 적분 변수를 바꾸려고 할 때, 이 친구를 바꾸려고 할 때 그 관계식을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 dx, t에 대해서 미분 dt 이런 식으로 쓴 것으로 바로 단번에 이런 dt, dx 변환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알겠죠? 물론 x에 대해서 미분해도 좋고 t에 대해서 미분해도 좋아요. 그런데 얘는 x에 대해서 미분 dx, 얘는 t에 대해서 미분 dt 이렇게 써서 이걸 가지고 변환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얘는 바이블에 없을 거예요. 양변을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각각 미분해 가지고 변환하는 식, 즉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주 정상적인 그 t에 대한 다항 함수의 적분이 되었어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 6분의 1 t 세제곱 dt가 되는 거죠, 그쵸? 아, dt가 왜 붙어? 끄덕끄덕 왜 했어? 자, 플러스 c 붙이고. 아, 아까부터 왜 그래? 플러스 c를 쓰고 싶은데 자꾸만 d를 쓰고 막 뭐 인테그랄 쓰고 난리도 아니야. 자,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것을 적분하고 싶었지 지금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었나? 아니죠. 이 t를 당연히 어떻게 바꾸면 돼? 원래 형태로 x로 바꾸시면 돼. 뭐에 따라서? 요 관계식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뭐? 6분의 1 2x 플러스 6이라는 것의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도 한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볼게요. 세 번째 예제. 어디 있나? 자, 저기 379페이지에 인테그랄 코사인 2x 플러스 3dx.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전에 직관적으로 그냥 빠르게 툭 치고 가는 방은 어떤 식으로 보겠다고 했었어요? 뭘 미분하면 이놈이 될까? 그냥 이거 탁 바로 생각하면 돼. 뭐야? 쉬운 것들은 자꾸 내가 이런 식으로 연습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쉬운 것도 내가 왜 아까처럼 정밀하게 쓰는 것을 좀 연습시키려고 하냐면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못 가니까. 그럼 쉬운 것들을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하다가 어려운 것들은 딱 마주했을 때 하고서 글적글적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양방향 같이 연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누구를 적분하면 이 친구가 만들어지겠어요? 일단 기본 베이스 사인 하고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2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플러스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쓸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속미분 되는 게 바로 뭐가 튀어나와? 2가 튀어나왔을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만 갖다 써주시면 되죠. 플러스 c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툭 치고 가는 게 일단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야. 실제로 이거 미분하면 바로 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2x 플러스 3은 t. 얌전하게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좌변 x 미분, 우변 t 미분. 각각 dx, dt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2dx는 dt.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인테그랄 코사인 t 하고서 dx 대신에 뭐라고 써? 2분의 1 dt. 그럼 결국 얘는 사인 t 하고서 2분의 1 앞에 붙고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t 자리다 뭐 같았어? 2x 플러스 3을 쓴다. 2분의 1 사인 2x 플러스 3 플러스 c. 그럼 아까 결과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꾸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평상시에도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물론 연습 때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점점 줄여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다음 그 두 번째 이그램플 가운데 있죠? 네, 가운데 있는 거 같이 봅시다. 가운데 있는 거. 자, 인테그랄 2x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dx.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눈대중으로 봅시다. 아, 어떤 놈을 미분하면 저 녀석이 됐을까? 왜 자꾸 돌아가 이게? 잠깐, 뭐라고?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네,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일단 이 친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의 세제곱을 먼저 써요. 그리고 이 친구가 속미분 되면서 자연스럽게 2x가 나왔었을 텐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일단 먼저 얘를 미분해야지 하고서 써보라고 했죠. 그래서 3괄호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 하고 반가워 하고 우리는 뭐만 더 붙여주면 돼? 3이 튀어나왔었던 것이 없었으니까 그것만 나눠주면 되겠다. 따라서 최종 결과 얼마? 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에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된다.
됐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엄밀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치환해야 되겠어요? x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t로 치환한다.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각각 미분하면은 2x dx는 dt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 요 친구랑 요 친구 같이 묶어서 뭐로 변환된다는 거야? 2x dx 같이 묶어서 뭐로 변환된다고? dt로 변환된다고. 그래서 이제 얘는 t의 제곱 dt라고 써줄 수 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최종 t 변환하니까 3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 요 그냥 밑에 살짝 볼래? 딱 보면 일단 뭐겠냐 이거 생긴 모양새가. 너는 알아야지. 조. 네? 이거 우리 어제 봤잖아. 어제 너가 질문한 거 아니야?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야 돼. 뭐를 미분하면 이 녀석 나오냐? 그렇지, lnfx. 그래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첫 번째 이거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모 문제 있으니까 아 얘가 지금 곱해져서 여기 써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안 드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것도 자꾸 보면서 아 요놈은 그 ln 그 녀석이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 분의 2x dx. 그래서 이제 요 분자 부분이 분모 부분에 미분된 값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아 요거는 그 ln 삐리리를 미분하면 그 성미분 튀어나와가지고 그 분자로 싹 올라가니까 고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ln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을 뭐 어차피 여기는 뭐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괄호만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러겠어? 이 친구는 언제나 플러스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미분 때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 하고 속미분 2x가 튀어나와서 분자로 쓱 올라가서 짠 하고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게 바로 보일 수 있다면 여기다 플러스 c 해서 완성시킬 수가 있었겠죠. 바로 안 보이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근데 이걸 이제 뭐로 치환할지 좀 그게 싹 보이지 않으면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뭐 무슨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아까 우리 노골적으로 아 이 친구를 치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t로 치환하겠다. 그래서 2x dx는 dt 하니까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인테그랄 t분의 1 dt라고 바뀌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ln 절대값 t 플러스 c. 그래서 이 t 자리에다가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ln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다.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380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자, 얘는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라서 뭐 사실 필요가 없고요. 얘는 째끼고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사실 메인인데 그 하얀색 부분보다 밑에 있는 푸른색 상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1번에다가 별표. 그냥 사실상 1, 2, 3, 4번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 1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부분 분수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다 부분 분수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 곱하기 모분의 1의 형태. 근데 꼭 이게 1이 아니어도 되죠. 그냥 숫자면 됩니다. 모 곱하기 모분의 숫자. 그래서 x 플러스 p 곱하기 x 플러스 q분의 a라는 형태의 꼴 같은 경우는 부분 분수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2, 3, 4번은 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복잡한 미정계수법 기억나시죠?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그 전개 쫙 해가지고 이놈이랑 똑같으려면 뭐 무슨 뭐 개수가 뭐 얼마가 돼야 되고 개수가 더 얼마가 돼야 되고 개수가 더 얼마가 돼야 되고 해서 그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개수 비교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 중 하나가 이제 그 위에 있어요. 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2x 마이너스 1. 요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저 1번이 90% 나온다고 했잖아. 2, 3, 4번은 진짜 10% 이내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 몰려있는 게 2번? 진짜 이게 3번, 4번 정도쯤 되는 건 조금 선 넘고 거의 안 나와, 거의. 한 3번까지는 진짜 100문제 풀면은 한두 문제 정도쯤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로 희박하게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지 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크게 힘실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 지금 초보 단계 때는 그냥 나오면 틀려요. 그냥 나오면 틀리세요. 걱정 마. 더 중요한 게 많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 먼저 챙기시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머리적으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문제 이번 상황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이제 요 예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다음 2x 마이너스 dx. 자, 일단 모 곱하기 모 분의 숫자의 형태가 아니니까 1번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1번 케이스는 아니고 2번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친구 인수분해 되게 생겼어요. 자, 인테그랄 하고서 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x-4 x 플러스 1 분의 2x-1 dx. 약분되는 거는 없죠? 네, 딱히 약분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바꿔서 좀 쓸 거냐면 인테그랄 x-4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b 라는 형태로 얘를 쪼개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지?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자, 내가 어차피 요거를 통분해가지고 축착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냐면 x-4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1 b 곱하기 x-4 그게 분자에 써졌을 거야. 그래서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계수 비교법을 사용하시면은 이 a랑 b의 값이 무엇인지 짠짠하고 알 수 있겠지. 그럼 a랑 b의 값을 내가 만약에 알았어. 그냥 뭐 협조적으로 여기 a가 2가 나오고 b가 1이 나왔다고 하자. 그럼 뭐야? 2 곱하기 ln x-4 더하기 ln x 플러스 1 끝. 됐잖아.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a랑 b의 값을 찾아내는 데만 집중하면 돼. ax 플러스 a 더하기 bx 마이너스 4b. 자,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가 2가 되면 되고 a 빼기 4b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상세 계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충 원리는 알겠죠? 그래서 2번까지는 어렵지 않아. 3번은 도대체 뭘 어떻게 쪼개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뭐 특히 뭐 그렇게 들지는 않긴 할 텐데 어쨌든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하고요. 4번은 또 이게 3개가 섞여 있잖아. x 플러스 p, x 플러스 q의 제곱 분의 1이 하니까 이게 x 플러스 p분의 1,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a, 그 다음에 x 플러스 q 분의 b, x 플러스 q의 제곱 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항이 나오다 보니 이게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 내면 진짜 쌍욕 먹고요. 물론 우리 스승님께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먹을만 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 내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시험 문장에서 딱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 한 3번 문제 쪽 이 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 이 문제에서 5분 끌다가 좀 뒤에 있는 문제 다 틀리지 마시고 그냥 쓱 보면 오케이 안녕 하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알겠죠? 어차피 이 문제 안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득이니까 답은 내겠지. 쉬우니까. 근데 이 문제로 인해 놓치는 문제가 두세 문제 되면 너무 아깝다. 자, 넘어갑시다. 첫 번째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것은 382페이지 첫 번째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뭐야? 아까 1번 케이스 뭐로 하면 됐었다고 했었던 거? 부분 분수로 하면 된다고 했었던 거. 두 번째 케이스 요거 애들이 약간 좀 겁먹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는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유리식에서 막 유리함수 부분 공부했었을 때 막 표준형 적용시켜가지고 했었던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플러스 삐리리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접근하는 거 너무 쉬워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2번 케이스 너무 쉬운 케이스니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케이스들보다 훨씬 쉬운 케이스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추 치환 조건이 좀 끝났네요.
여러 가지 치환 적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잘 공부하십시오. 특히 이게 그 386페이지부터 그 우리가 지금 유리함수의 치환 적분까지 거의 좀 아까 예시로 많이 다뤘었잖아. 무리함수의 치환 적분. 야, 방법 자체가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뭘 치환해야 될지 분명하게 나오죠. 첫 번째 케이스는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치환하고 싶고,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2라는 것을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약간 조금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조금 고민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예제 6번 같은 388페이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를 치환해가지고 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은. 근데 생각을 하는 초기 단계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산 프린트 드리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많이 드릴게요.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대신 좀 여러분들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부지런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과학학원 가야 돼가지고 다 했나요? 살짝 남았어. 혹시 몇 시까지 가야 돼? 5시 반. 잠시만. 잠깐만. 자, 우리 이제 부분적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부분적분. 자,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이 잘 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이 부분적분에 대해서 살짝 스포한 게 있었죠, 그렇죠? 뭘 이야기했었냐면 자, 이 친구를 적분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었죠? F랑 x 플러스 fx 이 친구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는 그냥 일단 뗄게요. 어차피 여기에서 그게 붙을 테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알면 이걸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얘는 이제 계속 우리 알고 있는 상태예요. fx랑 gx는 주어 놓고서 뭐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시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를 알면은 또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fx 먼저 썼죠. 인테그랄 왜 이렇게 생겼어? 인테그랄 f 여기 fx g 프라임 x죠. 네, fx g 프라임 x dx는 자 조연석을 먼저 쓴 거야. 자, 이 친구가 이쪽으로 이제 빼기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얘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1로 이항이 된 거니까 처음에는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라고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함수의 곱의 적분이 궁금하다면 한 놈 그대로 쓴 것에다가 다른 놈은 적분한 것, 이건 어차피 얘네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내가 그냥 완성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놈을 미분한 것에다가 그 놈은 적분한 것이 옆에 이렇게 딱 써지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적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적분 결과를 모르는데 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얘를 구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얘가 얘보다 더 구하기 쉬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적분법입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곱해졌을 때는 적분하는 게 뭐지? 이거 바로 하기가 어려운데 했는데
얘는 적분하는 게 되게 쉽게 보여가지고 실제로 얘를 이런 식으로 변환하니까 구하는 게 가능해지네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예시에다가 직접 적용되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 상단에다가 적어놓고 인테그랄 fx g 프라임 x dx는 fx gx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f 프라임 x g x dx. 자, 일단 이거 써놓을 테니까 이걸 잘 참고해서 우리가 이 부분적분이 적용되는 예시들을 몇 개 같이 봅시다. 한 3, 4개 정도쯤 같이 하다 보면 요런 느낌이라고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부정적분 x 곱하기 sin x dx라는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인테그랄 x 곱하기 sin x dx라는 것을 구해보겠대요. 뭐가 fx고 뭐가 g 프라임 x인데요? 그거는 몰라. 여러분들이 그때 정하는 거야. 둘 다 한번 해보자. 어떤 게 쉬워지고 어떤 게 안 쉬워지는지. 자, 처음에 이 친구를 fx, 이 친구를 g 프라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내가 여기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이 친구 그대로 씁니다. 그쵸? 그냥 x라고 쓸게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적분된 상태로 써지면 돼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대로 갑니다. 자, f 프라임 x래요. 자, 이 친구가 fx였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됐죠. 그 다음에 gx는 뭔데요? 요 친구가 적분돼서 생긴 얘가 그냥 그대로 옮겨다가 적혀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근데 왜 이렇게 글자가 좀 작아졌냐? 자, 다시 쓰다 보니까 작아졌네. 자, 인테그랄 1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x dx라고 됩니다. 자, 어때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인테그랄 코사인 x dx가 되죠. 어때? 이 오른쪽 거 적분하기가 쉬워졌네요. 그럼 내가 이 결과 알아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얘 적분 성공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마무리까지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자, 지금 이게 됐었던 이유. 자, 어디가 이제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였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G'이라는 것이 적분되는 건 뭐 그다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적분이 됐어요. 일단 요 G'에 해당하는 이 I가 여기 잘 안 나와. 목욕 한번 시키면 잘 나와요. 잠깐만요. 죽은 것 같은데? 잠시만. 잠깐만. 다른 걸로 갖고 올게. 으이차. 빨간색 있었네? 나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왜 계속 주황색 쓰고 있었지? 생맥 아니에요. 자, 아니 잘 나온다. 자, sin x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뭐가 되었어? 적분됐어. 자,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놈이 적분이 안 되는 놈이 써져 있었다면 그거 되게 싼 일이었어. 예를 들어 시컨텍스 이런 거 써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시컨텍스 이런 거 써져 있으면 시컨텍스 이거 적분하면 뭐가 돼? 모르잖아. 그쵸? 안 배웠어. 우리는 아직 시컨텍스가 적분되면 뭐가 되는지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컨텍스 써져 있으면 안 됐었을 텐데, 일단 이 친구가 적분이 원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기분이 좋았던 포인트야. 그치? 일단 1번이 이겁니다. 적분이 잘 됐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적분이 잘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뭐야? 우리가 되게 좀 여기서 우와!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 이 x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 근데 요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x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 미분되면서 사라져줬지. 그치? 그래. 우와, 이 친구는 미분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좀 협조적이었었던 친구였어. 자, 미분이 되었을 때 상당히 협조적인 친구가 있었고 적분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 그 밑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밑에다가. 짜자자자잔. 자, 밑에다가
이번에는 이게 인테그랄 이 친구들가 이제 fx가 이제 sin x가 되면서 sin x 그다음에 g 프라임 x가 x dx 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뭐라고 써져야 돼? sin x 그냥 그대로 써. 목사 붙여놓기니까 그냥 뭐 요거 쓰는 거는 딱히 뭐 그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는 것은 이 g 프라임이 gx가 된 거니까 얘가 적분돼야 돼. 야 느낌 쎄해 그치? 일단 얘가 되는 거 자체는 딱히 신경 별로 안 쓰이긴 해. 그러니까 얘가 뭐 2분의 1 x 제곱 되는데 아무래도 x보다 x 제곱이 조금 더 뭔가 일이 좀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불안감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찾아옵니다. 자, 얘는 요게 그대로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미분돼서 써지니까 실제로는 그냥 코사인 x 이렇게 써지면 돼. 근데 여기에 같이 곱해진 놈이 그냥 요거 그대로 요 gx였었던 녀석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x제곱 dx가 됩니다. 어때? 협조적이야? 안 협조적이야? 야 요것도 못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 할 수 없겠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썼던 포인트가 뭐야? 일단 요 친구 그대로 쓰고 뭐 미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었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 적분되고 되니까 뭔가 이 볼륨이 커진 거야. 좀 더 불편한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야. 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잘 해보세요. 결국엔 누가 fx의 역할을 하고 누가 gx의 역할을 해야 돼? fx의 역할은 미분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애.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요? g'x에 해당되는 녀석은 적분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애가 되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미분이 되면 기분 좋아지는 애, 적분이 되면 기분 좋아지는 애. 다시 뭐라고? 미분이 되면 기분 좋아지는 애, 적분이 되면 기분 좋아지는 애. 우리 지금 이거 과목 이름이 뭐예요? 미적분. 아 왜 웃어 씨. 자 다시 뭐라고? 과목 이름이 뭐예요? 미적분. 오케이? 미적분. 미분 잘 되는 놈, 적분 잘 되는 놈. 알겠죠? 미분 잘 되는 놈, 적분 잘 되는 놈. 뭐 할 거니까? 요 놈은 미분할 거고 요 놈은 적분할 거니까. 알겠죠?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요 친구는 한 번 그대로 써졌어요. 그리고 미분이 됐어. 그 다음 이 친구는 적분이 먼저 됐고요. 그 다음 그대로 써졌어. 자 다시 뭐라고?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다시 뭐라고?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양 끝에 그대로 있고 사이에 미적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미분 아유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알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잘 외워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친구 안 보고서 한번 다시 써볼게. 안 보고. 자 안 보고 여러분들 최대한 안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웬만하면 안 지우긴 할게. 근데 최대한 안 보고 한번 얘기해봐. 자 일단 뭐 한다고 이 친구?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 미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친구는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하고서 이 친구가 그대로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이 플러스에서 이제 d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적분 미분 그대로 에? 맞죠? 그대로 적분 뭐 미분 그대로 적분 미분 그대로 좀 헷갈리지 않아? 그치? 물론 쓰는 순서 자체는 뭐 그대로 적분 미분 그대로 적분 미분 그대로 적분 미분 그대로 입에 착 감기긴 하는데 그래 난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순서가. 그래서 약간 이게 처음은 스타트는 그대로 미 적분 그대로 미 적분 그대로. 우리 지금 과목이 뭐라고? 미적분이니까. 오케이? 미적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지금 한 개 했어요. 한 개. 자 자 x ln x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미분하기 쉬운 거, 적분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 같은 것도 좀 보세요. 자, 인테그랄 x lnx dx 이렇게 되어 있잖아. 순서 그냥 일단 지금 마음대로 썼습니다. 뭐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협조적으로 쓰진 않으니까 일부러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제대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뭐를 fx로 놓고 뭐를 g'으로 놓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앞에 있는 게 뭐라고? 뭐 되기가 편하네? 미분 되기가 편하네. 뒤에 있는 애는 적분 되기가 편한 애야. 자, 그런데 요거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야, LNS는 적분 어떻게 할 거야? LNS는 적분 어떻게 해? 뭐를 미분하면 LNX가 되는데 뭐 알아? 모르잖아. 여기 왜 놔? 옮겨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저 밑에 잘 나왔어요. x 2x제곱. 선생님 이거 2x제곱은 미분하면 2x제곱이라서 쉽고 x는 또 미분하면 또 1이라서 쉽고 둘 다 쉬운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그냥 부딪혀 보시면 돼요. 둘 다 한번 해봐. 둘 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우당탕탕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또 우당탕탕하기만 하면 뭐 약간 배우는 게 조금 적으니까 또 효율도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알려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거를 초반에는 너무 의식하지는 마. 그래서 내가 지금 당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부딪혀보고 일부러 거꾸로도 해보고 일부러 그게 왜 안 되는지 직접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서 일부러 비효율적인 과정들을 자꾸 거쳐보세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잘 외워두십시오. 로다 3지. 자, 다시 뭐라고? 로다 3지. 다시 뭐라고? 로다 3지. 다시 뭐라고? 요거 딱 10번만 해봐. 아, 해! 뭐야? 왜 안 해? 자, 로다 3지 10번만 해봐. 자, 시작. 배경음악이 좀. 자, 다시 로다 3지, 로다 3지, 로다 3지. 자, 뭐라고? 로다 3지, 로다 3지, 로다 3지. 자, 이 로다 3지라는 게 뭐냐면 요쪽에 있을수록 왼쪽에 쓰시고 요쪽에 있을수록 오른쪽에 쓰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랑 로가 로그 함수고 다가 다항 함수, 3이 삼각 함수, 지가 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다 3지로 따진다면 lnx랑 x랑 서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누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로그인 lnx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다항 함수는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너무 외워가지고만 하면은 물론 효율은 좋겠죠. 그리고 뭐 적분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부딪혀봐야 돼.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해봐야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쉽게 부분적분이 안 되는데? 라고 해도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걸 했을 때 재빠르게 안 나오거든? 이 룰을 적용시켰을 때 한 번 했는데 안 나와. 한 번 또 했는데 안 나와. 한 번 또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럼 거기 갑자기 멘붕이 와. 이게 뭐야 도대체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실패도 경험해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좀 내성이 생긴다는 건 면역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케이스 중에서 좀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의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분적분법의 아이디어와 작동 원리만 알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튼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느 정도 좀 내성과 면역력이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너무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로다 3지를 알고는 가시되 너무 이것에만 연연하지는 말아라. 자, 그럼 일단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뭐 한다고? 일단 기본적인 틀은 쓰세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틀은 쓰고 가. 자, 일단 lnx를 네,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x는요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분의 1 x제곱 dx 이렇게.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이 친구는 그냥 이미 확정됐으니까 뭐 건들 거 없고요. 이 친구만 보세요. 어때요?
2분의 1 x 협조적으로 나왔죠. 그래 ln이 풀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음 함수로만 나오니까 당연히 협조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겠지. 자 x 2의 x제곱도 한번 볼까요? x 2의 x제곱. 자 인테그랄 x 2의 x제곱 dx. 자 요거 그냥 이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 이 순서대로. 자 일단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 x. 자 이것도 쓰고 갑시다. 인테그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가 x 그대로 나오고 얘가 미분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2x제곱은 네 적분이 되고 그럼 적분되면 어떻게 돼? 그냥 2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그대로 2x제곱이 그냥 그대로 써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쵸? 네 괜찮죠? 적분 마무리 될 수 있겠죠? 순서 한번 바꿔볼까? 뭐가 만들어지는지 2x제곱 x. 자 이 친구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2x제곱 그 다음에 미분 2x제곱 얘 어떻게 된다고? 적분되죠 그쵸?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쓰니까 2분의 1 x제곱. 꼴이 더 망가졌네요. 오케이 그래서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대충 이제 느낌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미분되기 쉬운 거 적분되기 쉬운 거 미적분. 그래서 그대로 미분 적분 그대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제 우리가 부분 적분 다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봐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 단원 그 11단원 정적분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건데 크게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얘기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막 달라지는 얘기들이 있지는 않아서 그래. 다음 주에 특강 보다 다음 주? 계약 알았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없어? 있지 않나? 뭐가? 다음 특강 특강은 좀 오전에는 내가 부르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2개 남았어.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아니야 월요일 아니야. 그건 나중에. 그래서 저 앞부분은 사실 뭐 수투에서 배웠었던 내용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저기 뭐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 그 우리 맨 마지막 단원 구분구조법이나 이제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기는 해서 살짝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저쪽 얘기를 먼저 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그때 시간상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마마